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강 부가기능, 톱니바퀴에 있는 부가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 서버에서 돌아가는 이건 실전 매매 영상인데요. 요즘에 어제 오늘 빅텍이 떴네요. 빅텍은 많이 떨어졌네. 어제는 크게 먹었고 오늘도 적당히 먹었는데 3.77% 익절했네요. 부가기능이 어디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5개의 검색식이 있고 각각의 톱니바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검색식마다 설정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종목이 하나도 안 떴는 이 부분 한번 열어볼게요. 거래 대금 순위에 있는 톱니바퀴. 상단에 보시면은 매수 설정, 매도 설정, 부가기능. 이 부가기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부가기능은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밑에 하단 메인 메뉴 여기도 있죠. 근데 여기 부가기능은 이제 DTN 전체에 대한 부가기능이고 매매에 대한 어떤 중요 기능보다는 좀 말 그대로 부가적인 기능들이죠. 근데 이 톱니바퀴에 있는 부가기능은 이제 매매에 톱니바퀴라는 것 자체가 매매에 쓰는 기능이니까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제 좀 더 풍성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뭐 매매 프로세스 이런 것들 한 개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기능, 매매의 특별함을 더하는 특수기능들,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대응하는 기능들인데요. 먼저 재편입 매수, 중복 매수, 재매수. 이 별표 친 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 수량 채우기 기능, 그 다음에 익절할 경우 물타기 금지, 그 다음에 손절은 물타기를 한 다음에 동작 하도록 제약을 거는 거죠. 그럼 익절을 했을 때는 더 이상 물타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기능. 이거 다 사용자분들이 요청을 했던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을 경우 매도를 중지하는 기능이 또 있고요. 뭐 다음날을 좀 더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입 종목이 상한가일 때 조건 시기에서 편입을 시켰는데 얘가 상한가일 때는 시장가를 매수하는 게 좋겠죠. 이런 부가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과 매매 프로세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왼쪽 부분이죠. 네, 여기가 재편입 매수, 재매수, 중복 매수, 그 다음에 매도되면 매수 수량 채우기, 쫙 텔레그램 알람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식 편입 종목들에 대한 부가 기능인데요. 검색식에 편입되는 종목의 편입 이탈 자체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인데요. 보통은 9시부터 15시 30분이 되겠죠. 편입. 그런데 내 검색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나는 9시부터로 고정을 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거래대금 시기에 빅텍이 떴죠. 빅텍이 9시 1분이 떴잖아요. 9시 1분에 떴는데 만약에 이 시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10시로 해놨다면 빅텍은 안 뜹니다. 9시. 10시 이후에 그 조건이 맞아서 편입이 돼야 빅텍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그 편입 이탈 자체를 TTN의 표시 자체도 안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원천적인 차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이제 매수 편입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편입은 되는데 이제 거래 현황판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제어하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있는. 이건 좀 더 원천적으로 아예 편입을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편입은 되는데 거래 현황판으로 올라가서 매매를 시키지 않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뭐 아침에만 매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수한 기능이에요. 웬만하면 크게 쓸 일은 없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예.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침에 너무 일찍 뜨면 좋지 않더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분 이후에 뜨는 애들만 잡는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매수 가격과 등락률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검색식에서도 가격 범위를 정할 수 있죠. 뭐 동전주를 안 하고 싶으면 1,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보통은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막 몇백만 원짜리는 안 사니까 뭐 이렇게 3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검색식이 만약에 혹시나 자리가 없거나 꽉 차서 아니면 이중으로 제어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필터링이 되면 다시 가격이 와도, 예를 들어서 떴는데 900원이었다가 1,000원이 넘었다고 해서 그때 매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단됩니다. 네, 이게 빨간 분홍 색깔 줄이 꺼지면서 끝나요. 그 종목은 매매가 끝납니다. 이것도 부가적인, 이거와 마찬가지로 원천적인 차단이라는 거, 등락률도 마찬가지고, 뭐, 5% 이상인 거를 잡겠다. 이거를 간혹 뭐 검색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검색식이 뜬 다음에, 자, 검증을 볼까요? 등락률이 11%, 예를 들어서 12% 이상으로 잡아놨다. 그러면 얘는 뜨긴 뜨는데, 그리고 뜨긴 뜨고 여기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12%가 아니네. 줄이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줄이 꺼져요. 그런 기능이라는 거. 등락률. 이거는 거의 쓰지는 않는데 간혹 눌림목 매매할 때 쓸 때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한번 다시 알아보고, 투자금의 종류,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자산 대비 10%로 할 거냐, 아니면 뭐 5개 할 거냐,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예, 두 가지 기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편입되었다가 이탈할 경우,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편입된 다음에 이탈을 하죠. 지금 빅텍이 떨어졌는데 내가 원래 설정했던 그 조건에서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을 100만으로 해놨는데 90만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탈로 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편입되어 있고 단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았네요. 1위니까. 굉장히 올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볼까요? 딱히 오른 건 아닌데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네. 어쨌든 어떠한 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편입 중이고 단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을 했다가 다시 편입을 하면 여기 재편입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려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빅텍이 떴다가 이탈이 되면 매도를 하고 싶다. 내가 선택한 조건에 부합해서 떴는데 이탈을 하면은 나는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조건식 이탈 종목 매수 중지 전량 매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쓸 일이 없습니다. 매수 중지 미체결 취소는 매수를 중지하고 미체결도 다 취소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인데 큰 의미는 없는 설정 같아요. 보통은 얘를 쓰죠. 이제 이탈되면 매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여기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매수가 안 됐는데
매수가 됐는데 지금 편입 중이잖아요. 근데 빅텍처럼 이탈이 됐다 그러면 즉시 모바일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 부가 기능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그런 기능들과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을 정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매도는 직접적으로 익절 값을 설정하고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라면 이거는 좀 기반적이고 좀 부가적인 기능, 좀 특수한 기능들입니다. 제일 먼저 얘를 세팅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고 뭐 기본 부가 기능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다른 검색식에도 다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거의 비슷하니까 부가 기능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이 있는데 이제 종목이 얘도 그렇듯이 지금 엄청나게 편입 이탈을 많이 하는 종목이 있어요.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쫙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느냐, 뭐 그래서 30초 이탈 30초를 유지를 했을 때만 매도를 하겠다, 이런 설정입니다. 뭐 그냥 이탈 되자마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1초라고 하면 되겠죠. 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런 거 내 필요한 기능인 것 같다 하고 한번 소액 매매를 하실 때 이것저것 해보셔야 이제 나중에 기능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머무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색식 이제 실매수 체결 개수를 통제한다 라는 기능인데 이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건식, 이거는 이전 강조에서 거래 현황판으로 올라가는 개수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검색식이 떴는데 4개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개를 올리고 어떻게 체결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현재가로 하시면은 체결이 완결이 되겠지만 뭐 저점 대비해서 뭐 5% 떨어졌다가 5% 오르는 종목만 사겠다 했을 때는 그 4개 중에 뭐가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실제 체결되는 개수는 2개만 하겠다. 4개를 올리고 먼저 체결되는 거 2개를 하겠다는 설정입니다. 이 검색식 내에서 검색식 4에서 최초 거래 현황판은 4개를 올린 후 먼저 체결되는 순서로 2개까지만 매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약간 원천적인 차단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빅텍이랑 4개 올라갔는데 모바일이 매수가 되고 이렌시스가 매수가 됐다. 그럼 빅텍과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하루 매수 수량 제한으로 걸려서 나중에 5%가 올라가도 나중에 이렇게 5%가 올라가도 매수가 안 됩니다. 2개만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런 기능들이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한번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여기는 크게 설정할 일이 최초에는 설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3개씩 4개씩 하니까 안 좋아 라면은 그때 이제 2개로 바꾼다거나 경험치가 쌓이면서 수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부가 기능의 매수 특별 옵션인데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재편입 매수, 중복 매수, 재매수. 단어 정하기가 꽤 어려웠는데 재편입 매수는 같은 검색식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빅텍을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3.7% 먹고 이익절 보전으로 깔끔하게 수익 마무리가 됐는데 또 뜨는 거예요. 지금은 빅텍이 하락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먹고 떨어진 다음에 또 더 크게 올라가고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한 게임 더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재편입이 됐을 때, 또 매수를 하고 싶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매도가 돼야 돼요, 완전히. 지금 픽텍처럼 완전히 매도하려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떴을 때 또 매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편입 매수를 금지하는 시간이 설정을 가능한데, 재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 빅텍을 예를 들면 빅텍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 잘 낸 다음에 90초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재편입을 매수를 하자. 바로 매수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재편입 매수를 설정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풀어야죠. 기본적으로는 재편입, 저도 역시 안 했지만 재편입 매수를 금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재편입 매수를 하려면 얘를 풀어야 됩니다. 풀고 시간을 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데다가 걸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모의 투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중복 매수도 재매수도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재편입 매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복 매수는, 중복 매수와 재매수는 이제 다른 검색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에서 빅텍을 매수했는데, 여기 뭐 대금 빵빵이라는 데서 또 빅텍이 이렇게 떴어요.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는 거래원항판에 빅텍이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검색식으로는 매수가 안 됩니다. 그게 기본 설정인데, 나는 한 번 더 하고 싶다, 빅텍을. 그럴 경우에는 부가 기능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식 잔고, 매도, 취소된 종목, 재매수라고 되어 있죠. 재매수와 중복 매수의 차이는, 재매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 이후, 그러니까 이 빅텍처럼 이미 매도가 된 상태에서는, 매도가 된 다음에만 그 중복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재매수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되건 말건 잔량이 남아있건 무조건 다른 검색식에 이렇게 뜨면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중복 매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매수는 매도가 된 다음, 아니면 취소가 된 종목, 취소가 됐다는 거는 이렇게 핑크색 금가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매매가 자체가 끝났다고 했죠. 근데 다른 조건식 이렇게 3번에서 떠서 취소가 돼버렸는데, 대금 빵빵에서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떴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재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미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5번에서 또 남성이 떴다, 그러면 중복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복으로 매수를 하건 재매수를 하건 간에 가장 마지막에 편입된 그 검색식의 톱니바퀴 설정을 따르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빅텍이 떴고 여기 빅텍이 떴는데 중복 매수나 재매수가 됐다면 이 대금 빵빵에 있는 이 톱니바퀴를 따르게 됩니다. 네, 그게 이론적으로 이치에 맞겠죠. 마지막 이 식에서 뜬 거니까 이 식의 설정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은 매도가 되었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다. 보통은 무조건 매수를 할 거면은 둘 다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이것도 웬만하면은 저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검색식 하나에 종목 하나 매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좀 공간과 시간이 아깝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9만 원 수익 났는데 수익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검색식을 여러 개 매수하는 것보다 저는 TTN 하나에, 검색식 하나에, 종목 하나 해서 베팅을 늘려나갑니다. 지금은 339만 원 지금 투자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베팅을 늘려나가고 수익이 나면서 자동적으로 베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어제만 해도 333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339만 원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해서 20만 원 수익이 났으니까 투자 자산 대비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계속 수익이 나면 얘가 400만 원, 500만 원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복리 투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중복 매수를 해보겠다 할 경우 실전으로 한번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벌써 20분이 됐네요. 이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거는 매도되면 매수 수량 채우기 기능인데 일종의 몰빵 기능입니다. 몰빵 기능. 예를 들어서 실전 매매를 보면 여기 추정 자산이 521만 원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 종목만 이렇게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렇게 하면 좀 남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몰빵으로 한 추정 자산 대비 75%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7호 35, 한 400만 들어가겠죠. 400만 원 들어간 다음에 빅텍을 끝내고 매도가 다 됐어요. 지금 9시 9분에 벌써 9시 9분에 끝났는데 그러면 이렌시스부터 다시 매수할 수 있죠. 얘는 매수를 못하죠. 9분에 끝났으니까. 4분이 떴고 19분이니까 자금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렌시스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개수는 1로 하고 한 개씩 하는데 부가기능에서 매도가 되면 다시 아까 그 한 개의 매수 수량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2가 돼 있으면 빅텍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매도가 되면 이렌시스와 폴라리스 오피스가 매수가 되는 거죠. 2개씩. 근데 여기가 1로 돼 있으면 한 개씩 수량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매수 시간을 봤을 때 제 실전 매매를 봤을 때는 빅텍을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렌시스를 매수하고 매도했겠죠. 실제 매수를 했으면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고 나오는데 수익입니다. 오늘 이렌시스 종목 괜찮은데 수익이 났을 거고 그렇게 몰빵으로 카카오 샀다가 매도하고 다음에 네이버 샀다가 매도하고 계속 한 개씩 몰빵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좀 유행한 기능입니다. 네.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꽤 유용한 저도 가끔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인데 텔레그램 알람을 설정을 하시면은 이게 조금 설정하기 어렵긴 한데 해놓으시면은 이런 시간대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실현 손익은 하나, 둘, 셋, 넷, 4번의 통보가 나오고요. 이렇게 실현 손익 누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검색식 같은 경우도 알람을 설정을 해 두시면 뭐 빅텍이 떴다, 모바일이 떴다, 이렌시스가 떴다 이렇게 표시가 여기 나오죠. 검색식 종목 편입, 거래대금식 투 빅텍 이렇게 나오죠. 빅텍이 떴다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식이 떴는데 바로 매수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수동으로 매수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쓰셔도 되고 위치는 부가기능이니까 부가기능에서 여기 텔레그램 알람 여기도 보이듯이 너무 많은 종목이 뜰 경우에는 매매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거래대금식처럼 이렇게 1분, 4분, 19분, 25분 이렇게 뜨면 뜨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종목이 떴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제 투자금의 종류 크게 3가지 투자 금액, 투자 퍼센트, 종목수가 있고 부가기능에서 여기 있습니다. 신규 종목당 투자금 종류 3가지 1% 계라고 되어 있죠. 투자 금액으로 하면은 이걸 선택함과 동시에
매수 설정에서 10,000원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투자 퍼센트로 하면은 여기가 퍼센트로 바뀌죠. 50%. 근데 어디에 50%냐? 프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 밑에 있는 게 기준입니다. 보통은 추정자산 대비로 하는 게 맞고, 추정자산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521만 원인데요. 추정자산 대비 50%를 했을 때 얼마로 나오냐? 267만 원으로 60만 7천 원으로 나오죠. 50%가 계산돼서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가능 금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최초에 이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여기 나오죠. 매매 가능 금액이라고 531만 4천 원, 이게 매매 가능 금액인데 265만, 아까보다 좀 늘었죠. 그러니까 TTN을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 9만 원 수익을 내 가지고 이게 지금 더해진 건데, 가능 금액은 최초에 오전에 TTN을 실행했을 때 매매 가능 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이 뭐 2개가 있고 2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가능 금액은 321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50%니까 65만 원쯤 되겠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 당일에 클리어를 하니까 가능 금액이나 추정 자산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이거는 이제 스윙이라서 잔고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대부분은 추정 자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퍼센트, 종목 수는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할 때 내 검색식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뜨나 테스트를 할 때 바꾼 다음에 한 개씩 한번 매수해 보는 거. SCV 전략인가요? SCV 한 마리 보내두듯이 한 개를 사놓고 얼마나 올라가나 얼마나 떨어지나 한번 처음에 구경을 해볼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전략이 있을 때 개인적인 전략을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잠깐 이게 떴나? 한 개가 안 되네. 이렇게 많이 떴는데 중복 매수가 없다니. 중복 매수 재매수가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코맥스가 여기서 떠서 매수가 됐어요. 근데 5번 1, 2, 3, 4, 5번 검색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코맥스가 떴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편입 1이 아니고 중복 매수 5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면은 이제 여기 자세히 나오겠죠. 급등주에서 한번 뜨고 여기 10호 종목이라고 나오는데 10호 종목에서 또 중복 매수됐다는 표시가 다 뜹니다. 여기 구분인데요. 앞에의 구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가 된 종목 같은 경우 휴니드가 또 여기 떴다. 그러면 앞에 매도가 됐으니까 재매수 5라고 뜰 겁니다. 위에 거는 중복 매수 5, 여기는 재매수 5. 그러니까 휴니드가 재매수가 됐는데 5번에서 잡혔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에 편입된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게 1번이다. 이런 뜻이고요. 1번은 급등주라는 종목이죠. 그렇게 나중에 표시가 되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뜨는군요. 다음에 이제 부가 기능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익절했을 때 물타기 금지, 손절했을 때 손절은 물타기라는 이후의 동작, 이런 거는 상한가 매도 안 하기 다 비슷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이게 그래서 기본 부가 기능 이렇게 검색을 하고, 다음에 어떤 다른 식에서도 안 하는 그 기본적인 부가 기능을 써야지. 그러면
기본 부가 기능이라고 저장이 나오죠. 이렇게 손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숫자도 많고 설정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매 프로세스. 매매 프로세스도 거의 건들 일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굿이에요, 굿. 굿이고, 이거는 얼마나 자주, 매매 프로세싱을 순찰할 건지에 대한 기능인데, 완전히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굿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아침 매매.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느리게 체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슬로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너무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멀 아니면 굿, 단타는 굿, 스윙은 노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다 굿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크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로그에 조건식 편입 이탈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로그가 있어요. 로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빅텍 모바일 이렇게 떠 있는데 나중에 봤을 때 뭐가 떴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론 검증 마스터가 있긴 하지만 빅텍이 떴다, 빅텍이 이탈됐다, 모바일이 떴다, 모바일이 이탈됐다 이런 내용을 여기 로그에 표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잘 안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언제 떠갖고 언제 매수가 됐고 언제 이탈이 됐고 이런 거를 좀 기민하게 알고 싶을 경우 이걸 체크를 하시면 좋죠. 근데 또 얘처럼 너무 많이 뜨는 종목일 경우에 얘를 하시면은 로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영향은 없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체크를 빼는 게 좋고요. 뭔가 저에게 뭔가 문의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려면 이걸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됐나요? 32분. 이때까지 강좌 중에 가장 긴 강좌가 되어버렸네요. 32분의 강좌인데 부가기능, 톱니바퀴 안에 있는 부가기능. 이거 때문에 매매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11시에 해놓고 종목이 안 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11시부터 뜹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10,000원으로 해놓고 매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초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 뭐 9시부터 맞지 100원부터 0에서 30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마이너스인 종목은 또 매수가 안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인 종목을 살 일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설정, 매도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저장을 해놓고 다른 데도 다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여기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 알아본 것 같고요. 중복 매수 같은 것도 한번 실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끝까지 안 됐네요. 네, 아쉽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부가기능에 대한 강좌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